네, 오늘 유독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조금 전에 잠시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실적 발표 나온 내용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800억 원 약간 넘었습니다. 8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2% 줄어들었고요. 시장의 당초 컨센서스가 750억 원을 전망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약간은 좀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크게 출렁거림이 없었는데 분봉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2시 구간대부터 갑자기 상승폭이 커지네요. 8만 원권을 뚫어내는 흐름 보여줍니다. 현재는 4.42% 상승 8만 3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 탄력이 2%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막판에 점차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도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재든 악재든 이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라는데 전반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먼저 내부 변수부터 살펴주세요. 네, 일단 그 국내 증시 방향성은 좀 계속해서 그 시장의 주도 업종이죠.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제약이랑 바이오 업종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그 코스닥과 코스피의 좀 상승, 특히 코스닥 쪽에 그 상승을 주도했던 좀 대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급락 또 다시 급락 후 급등하는 등 좀 변동성이 높은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에 어떤 분위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돼서 다시 조금 그 상승하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상에 올라와야지 그 이후에 좀 시장은 여타 다른 업종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그 기관 수급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매도 주체가 좀 기관, 특히 그 금융투자 쪽 계좌에서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좀 매도 금액이 나왔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그 금융투자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좀 완화돼야 결국에는 코스닥도 좀 다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 측면에서는 금융투자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업종 가운데 의약품 업종 지수가 가장 탄력적이고요. 특히 바로미터가 되는 한미약품도 현재 4%대 상승, 코스닥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드린 셀트리온도 상당히 좀 흐름 양호한데 오늘 이 정도 상승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하락이 멈췄다라고 확신을 갖긴 좀 힘든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좀 높은 변동성 장세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어제도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또 2%씩 상승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시장 변동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 시장에 어떤 특정한 상하방 재료가 없고 좀 거래가 제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높은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단기에 세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돌았냐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조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를 재개를 했고 또 유가가 떨어지면서 또 여타 다른 상품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그 원유 도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어쨌든 그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급락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상품 수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오히려 시장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상품 시장 변동성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좀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동안의 반등보다는 좀 더 지속성을 확인해 보자라는 내용이셨던 것 같고 해외 변수에 대한 얘기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내용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외부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화두는 상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기름이라든지 금, 은, 또 여타 곡물들은 다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품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좀 높이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가도 싸지고 달러도 강세가 된다면 좀 시장에 좀 그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상품 가격 급락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은 그 연준을 포함해서 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인플레를 되살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데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억눌린다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연내 또 연준의 어떤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면 또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는 좀 추가적인 또 정책 결국엔 또 디플레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또 통화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최근의 상품 가격 급등락이 좀 단순하게 그 상품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국내 증시의 또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상품 시장의 좀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국내 시장도 좀 높은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중국 쪽 증시 오늘 좀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안정화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좀 증시 변동성까지 높아지면서 이 부분 역시 어쨌든 시장에 좀 디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을 시키면서 또 상품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짧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높은 변동성에 좀 적응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제약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서 좀 코스닥 쪽에 관심 많으실 텐데 일단 저희는 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좀 급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급하게 좀 저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시장이 어떤 추세를 잡을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